6번 문제고요. 6번 문제는 다이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다이어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우리가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대요. 따라서 나이가 어린 애들은 뭘 먼저 배워요? 중심 의미를 먼저 배우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역시도 중심 의미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다음 질문 넘어가서, 그래서 다이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살을 먹다, 한 살을 먹다는 뭐예요? 정말 먹다라는 이의 의미에서 확장돼서 주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서 한 살을 먹다는 되는데 한 살을 먹히다와 같이 당하는 피동의 의미는 안 되는 거고, 한 살을 먹이다와 같은 사동, 시키는 의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법에 맞지 않고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손 같은 경우도 노동력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몇 개의 용언만 함께 쓰여서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용언의 수가,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손이라는 중심 의미, 핸드죠. 이게 확장돼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 이런 식으로 노동력이나 권한이나 범위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어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줄이라고 할 때 줄로 묶었다, 긴 줄로 묶었다, 그쵸? 그리고 길이도 쭉 벌리거나 느려 있는 거, 아이들이 줄을 섰다, 이런 거 다 관련 있죠. 그리고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관계, 인연,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의미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거고, 항상 예외는 있는 거죠. 다이어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이라는 거는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의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혹은 앞으로 다가올 일 같은 경우는 앞 세대 입장은 뭐예요? 이미 지나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뭐예요? 장차 올 시간. 각자 과거나 미래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이거 뭔 내용이에요? 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뭐로 배워요? 천체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심 의미라고 하고, 이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 뭐예요? 계급장이죠. 군인의 계급장. 그래서 중심 의미가 당연히 사용 빈도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또 중심 의미를 먼저 아이들이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변 의미보다 중심 의미를 먼저 배운다는 거죠. 1번 맞고요. 앉다의 의미 중에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의 앉다처럼 직이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이거 똑같은 얘기죠. 착석하다가 뭐예요? 중심 의미죠. 반면에 직이나 자리 차지하는 건 주변 의미죠. 당연히 중심 의미가 사용 빈도가 높다고 그랬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관계로 볼 수 없대요. 결론에 이르다는 뭐예요? 결론에 도착하다 이런 거죠. 결론에 도착. 그리고 포기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뭐예요? 빠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네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선지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다이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다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니고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침이 생기다가 뭐냐면 군침이 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군침이 돌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라고 쓸 수 있어요? 군침을 돌리다?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그래서 주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의미 같은 경우는 사동이나 피동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어색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변 의미로 사용된 거 맞죠? 마지막 5번. 사람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에 도수를 올렸다 해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솔직히 이거 정답 다 봐서 알죠?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사람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눈을 의미하죠. 요런 눈, 그죠? 그런데 요거에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에 도수를 올렸다 같은 경우는 눈이 뭐로 쓰는 거야? 시력으로 쓰인 거죠.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안경 도수를 올린 거야 라는 눈의 의미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시력, 요건 거죠. 그래서 요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이란 선지는 왜 틀렸냐면 중심 의미에 있는 요 눈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중심 의미 눈 같은 경우는 뭔가 다 포용해주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 중심 의미에서 관련 있게 된 게 주변이잖아요. 아까 선지에 있었을 텐데 잠깐만요. 중심 의미 여기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대잖아요. 그래서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주변이라는 자, 죄송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게 주변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변 의미의 요 시력은 기존에 있었던 눈의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죠. 왜냐면 중심 의미가 더 사용 빈도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았을 때 눈 안에 시력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지가 틀린 게 되겠고 6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